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을 만나러 저희가 서부 신시가지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빚폭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연이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지속되는 고금리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죠. 매출 증대나 종사자의 증가, 지역균형 발전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은 인건비 부담에 또 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결국 피해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축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바로 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동행 취재하실 분은요, 전 전북 소상공인 협회장이시면서 현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전북부지회 임규철 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사실 이제 밤에 오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이제 한가가 될 텐데 오늘 지금 오전 시간엔 역시 이제 한가합니다. 회장님도 역시 자영업자로서 그 지난 3년여 시간을 버텨왔다는 말씀이 좀 맞을 정도일까요?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고통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얘기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현실에 직시되어 있는 문제인데 일반 직장인들이라던가는 그냥 보편적인 얘기로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진짜 울면서 버티는 경우, 매달 장기를 가지고 주판을 두드려 보고 이게 진짜 경영을 더 이상 해야 될 상황인지, 이거 폐업을 하자니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 또 거기에 돈마저도 부족하다 보니 집담보로 아파트 담보로 다른 용도로 해서 대출을 받았으니 이걸 다 갚아야 되는 현실에 이거 다 와버리면 집도절도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언제 좋아지겠다라는 얘기보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 나았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나마 이 3년이라는 긴 터를 지나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아니면서 국가적인 책임을 저희 자영업자에게 전가한 상황에 그나마 해준 것이 대출금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라는 것이 끝났다고 다양한 정부 지원책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에요. 더욱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말로만 자영업자, 실핏줄 소상공인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서부 신시가지에 자영업을 하시는 음식점을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식당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식당은 올해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기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해오신 건가요?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좀 버텨오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오픈을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또 뭐 전주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그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을 때는 좀 괜찮다가 코로나 심해지면서 조금 좀 힘들기도 했긴 했었거든요. 네. 혹시 우리 사장님도 실례가 됩니다만 대출을 혹시 받으셨어요? 네, 지금 소상공인 대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갚아가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끝난 지금 현재는 좀 이 가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래도 나아졌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현재 경기는? 지금 경기는 오히려 소상공인들도 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왜 하시죠. 그렇습니까? 예, 이제 코로나 때 그때 누적됐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소비 위축이 이어져서 지금은 현재는 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지금 영업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최대한 이제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인 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고객들을 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메뉴를 보니까요. 제육볶음, 버섯전골, 해물전골. 예, 아주 뭐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인데 지금 2층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1층보다는 여건이 좋진 않을 텐데 그래도 2층에서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1층의 자리가 좋은 자리들은 이제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임대료도 비싸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임대료도 비싸게 줘야 되고 권리금도 많이 줘야 되는 그 리스크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SNS 마케팅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젊으셔서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더 홍보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고 인건비를 줄인다는 말씀은 어떻게 가족 경영을 좀 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태블릿 PC나 서빙 로봇을 이용을 해서 네, 이제 약간 반자동화식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이제 투입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하는 지금 식당의 식탁 테이블인데 네. 지금 이게 일종의 저희가 큰 키오스크는 봤는데 이거는 아주 간편하게 그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이걸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다 하게 됩니까? 네네 맞습니다. 전자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메뉴나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하고 거기서 결제까지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주문을 받아야 되고 네. 또 나갈 때 결제를 해야 되는데 계산을 치러야 되는데 앉아서 이게 원스톱으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전자 메뉴판을 통해서 인건비가 절감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환경이라면 이제 홀에 직원이 2명,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거의 한 명이 지금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고 예. 제가 이제 응대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전자 메뉴판 키오스크가 없을 때는 두세 분이 일을 하시던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포스기에다 입력을 하고 예, 또 나갈 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선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었거든요. 네. 아니 사장 입장에서는 인건비 줄일 수 있는데 우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적으로 맞는데요. 이제 지방 쪽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제 지금 시대로서는 태블릿 PC나 키오스크를 도입을 해야 되는 지방의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이 전자 메뉴판 키오스크에 또 구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되나요, 어떻게? 이거는 지금 뭐 지방의 뭐 시군 쪽에서 지원이 되는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자비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벌써 테이블마다 한 대씩 있기 때문에 얼추 한 20대는 돼 보이는데 자비로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키오스크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냥 간단하게 분석했을 때 직원 인건비가 한 150 정도 나간다고 하면 이 키오스크는 한 30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해물전골, 버섯전골,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여기 들어가는 우리 식자재 과거에 비해서 계속 뭐 오르는 건 사실일 텐데 어느 정도나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 속도가 지금 가파르다고 좀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뭐 코로나 때 이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는 계속 이제 업체에서 연락 오는 게 뭐 인상됩니다 계속 연락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식당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긴 하거든요. 지금 이동하는 저 로봇은 역시 사람을 대체하는 저 로봇이 지금 음식을 지금 배달도 하는 거잖아요, 테이블로. 네네.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예, 일단은 뭐 반찬을 나가야 되고요. 물이나 뭐 추가 반찬 이런 거 나갈 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다 서빙 로봇이 하고 있어서 그 시간대 다른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임규철 회장님, 네네. 지금 이제 이 우리 일 대표님 같이 이렇게 전자 메뉴판이나 소형 로봇을 사용하시는 점주들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이제 변해가겠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흐름인데요. 요즘은 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를 구입을 해서 경영의 어려움에서 인건비를 좀 절약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좀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생각도 하지만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좀 편한 거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키오스크라든가 서빙로봇 있는 매장을 또 선호하는 그런 형태이고,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또 많이 필요하다 보니 다양한 이 제조사에서 지금 렌탈 형태로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자영업자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규입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 식당을 들어와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면적이 넓다는 건 그만큼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좀 많을 텐데 지금 경영하시는 현재 솔직히 현 주소는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어떤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애로사항이 많죠. 좀 이제 어떤 뭐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비해서 또 일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출이 격감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도 소상공인인데 많이 좀 인건비나 이런 기타 식자재가 또 올라가면 더 힘들죠. 예. 그 폐업하시는 주변의 동료 이제 상인분들, 사장님들도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시작하셔서 지금 이제 1년을 맞아가고 있는 사장님으로서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혹시 도나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일단 요식업 쪽에서는 사실상 경험이 많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직원들이 이직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식당에 짧은 경험이지만 제일 식당에 또 주변 분들 하신 분들이 제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직원 관리고 직원 이직률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타 어떤 뭐 물질적이나 어떤 정책 자금에서 예산에서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인적 자원 구인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굉장히 활성화되고 뭔가 그런 체계화가 돼가지고 저희 같은 특히 요식업 쪽에서 좀 인적 자원을 조금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 필요하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계속해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이 식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 시작하시면서 이제 1년이 채 안 됐다고 하셨고 규모는 있지만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 규모가 있으면 규모가 있는 만큼 투자금도 커야 되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비, 간접비가 더더욱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기가 좋고 주위에서 맛집으로 소문이라도 잘 나서 손님이 좀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리스크가 또 큰 게, 매장이 큰 사업장들은 리스크가 한번 크면 그냥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그냥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게 누적이 되면 대출로 연명하다가도 못 버텨나가면 이제 폐업률로 가는 게 이 자영업자의 현실. 그러다 보니 전북이 50% 정도 3년 안에 폐업을 하고 사업장을 넘기는 그런 현상이 제일 많은 그런 자영업자가 많은 도시라 그런 부분 참 우려스럽지만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이 업소는 좀 더 고객들이 발걸음을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인건비도 사실 많이 올랐고 물건 값이라고 하는 자재값, 뭐 식자재를 비롯해서 여러 혹시 어떤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도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코로나 때 이렇게 힘들 때 대출을 받았던 게 뭐 이제 원금 이자 상환을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갚아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제 물가 상승이 너무 됐는데 가게에서는 올리지를 못해요. 근데 마진은 줄어들고 원가는 상승되고 하니까 마진율이 없는 데다가 원금 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정작 가져가는
그 월급이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주인이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고 해도 저희는 가져가는 거 없이 그냥 굴러가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이 수익이 되어야 사장님도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또 소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지역 경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 임대료 내고 물건의 자재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까?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 그냥 원래 입고가가 100원이었으면 지금은 25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 이상이 오른 거죠. 네. 근데 소비자들에게 갑자기 가격을 또 올리기에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가지면 또 다시 이제 찾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도 되시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분들이 시장을 볼 때는 체감을 하세요. 물가가 올랐다는 걸. 근데 가게에 와서 저희가 직접 말하는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면 안 먹는 경우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서 원가가 오른다고 해서 저희가 다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진을 적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이렇게 임대료나 아니면은 저희가 대출을 받았던 거에 대한 원금 이자는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은 하지만 가져가는 게 진짜 없는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계부채나 이 대출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심지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출금의 어떤 상환 만기를 좀 연장을 해준다든지 또 금리가 좀 더 내려간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숙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만기를 늘려주는 거는 이제 연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최소한 한 번 해주고 나면 그 다음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자 상환만 하다가라도 매출이 상승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거나 이러면은 이제 신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갚아 나가면서 좀 연장을 요구해도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지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그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이 남아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 완화를 해서 충족 요건을 완화를 해야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에 안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만약에 그 전에 받았으면 한도가 있어서 더 이상 안 준다 이거예요. 지원 사업 금액은. 그 나름의 그 사각지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허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한이라든지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그거를 그 사업을 하는 이유를 저희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 지원 사업 금액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남아있다고는 해요. 금액이 예산이. 저희가 듣기로는 그래요. 다른 소상공인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갔다가 다 그냥 저희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주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은데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 자격 요건을 조금 낮추고 완화시켜서 전라북도 소상공인에 한해서는 좀 지원을 더 해주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이 있다고는 저희가 들어가지고 가보셨는데 네. 발품을 팔았는데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저희 같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허탈하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허탈하죠.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그게 나라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도에서 또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갔는데 그냥 허탈하게 어떤 뭐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한 번 받았기에 두 번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나라에서 해주는 금액이 상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라북도에서 해주는 거하고 좀 별개로 나눠야 되는데
예,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좀 자격 요건을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그 전에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뭐 대출 한도가 찼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죠. 그렇게 힘든 분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소비자분들도 알아야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거를 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채소나 과일이나 식자재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일단 유류대가 올라가면서 뭐 이제 기름을 쓰는 거라든가 전기 이런 걸 돌리는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냉동고를 트는 이런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프랜차이즈 햄버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다 빼요. 토마토 자체를 빼요. 지금 사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마토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빼면 손님들이 항의가 너무 빗발쳐요. 근데 그렇게 프랜차이즈는 큰 프랜차이즈 뭐 이런 데는 그냥 빼도 아무 말 없이 드시는데 저희 같은 작은 자영업자들을 와서 항의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단골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뭐 저희는 뺄 수가 없고 저희 이제 신념도 있기 때문에 뺄 수도 없는데 너무 오르니까 감당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비싸봐야 2만 얼마였어요. 근데 오를 때는 5만 원대까지 올라요. 10kg가. 이야, 그럼 몇 배가 오른 거예요? 호박 같은 경우. 네. 그렇다고 뺄 수는 들어가던 재료인데 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소비자가 행정에서니까 물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엄청나네요. 네. 대출을 안 받은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도 거의 90% 이상은 받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제 10명에 9명은 대출을 받았고 그중에 3, 4분 정도 딱 3, 40% 정도는 두 군데 이상의 다중채무자라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야, 그 액수는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중채무자까지도 한 40%는 될 것이다. 그리고 자,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 자체가 최대 7천만 원 정도까지 됐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2, 3천만 원, 많아야 4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이 부족하다 보니 제2금융권도 이용하고 뭐 이제 아파트 담보로 빼는 경우도 있고 뭐 카드론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내몰렸고 거기에 사채 시장에 손을 벌리는 자영업자들도 몇 프로 정도는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저희가 몇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고 있는데 대출을 더 원한다. 근데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대출을 하시면 부담이 더 쌓일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힘드니까 대출을 더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군요. 우선 버텨야 되기 때문에 대출로 연명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러는데 이게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신용대출 그리고 본인의 신용 등급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장사를 하면서 매달 적자인 사업장도 많은데 버티기 위해서 이거 폐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대출에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도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경영의 어려움에 또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버텨야 되면 버틸 수 있는 것이 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직접비, 간접비들을 내껴야 되는데 뭐 건물주들이 얼마나 좋으셔서 집세를 깎아줄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도 아니고 사업장에서는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게를 운영을 하고 버틸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식자재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참 아까 우리 대표님이 식자재 그 업체 납품업체에 전화 받을 때마다
인상됩니다. 이게 마치 이제 뭐 그 두려움 속에서 전화를 받으신다고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구나. 우리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심정도 조금 헤아리셨으면 어떨까. 저도 오늘 이제 인터뷰하러 왔지만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손님이잖아요, 소비자고. 그런 생각을 벌써 좀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외부에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잠깐 피크 타임에 손님이 있어, 저 집 장사 잘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 타임 한 타임이에요. 이 장사 자체가 피크 타임 이전에 손님이 있고 점심을 드시는 12시에서 1시 반 정도에 손님이 있고 주회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반짝 타임만 보고 저 집 그래도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비자들, 자, 전기요금 정부에서 올해 거의 한 30% 정도 올렸습니다. 가정에서 2-3천 원, 3-4천 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니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에 납부했던 전기요금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2-30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씩 인상된 상황인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경영을 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인건비 인상, 거기에 제일 중요한 식자재 값 인상까지 다양한 오르는 거에 진짜 부담이고 매일매일 고민이고 어려움에 한숨 쉬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널리 잘 헤아려 주시고, 사업장애들 오시면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또 용기와 힘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